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TV 배진 남수영 기자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실 때 뭐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실 때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쓰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권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민국 직원이 저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걸린 것들, 제가 뭐 문재인 캠프 쪽에서 2012년도에 고소를 당한 것들이 한 2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걸려 있는 건지 전 정확하게 제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그러니까 국적이 여기가 아니고 캐나다인데 당신들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려면 나도 대사관에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실강의를 하고 결국은 제가 안 알려주고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뭐 하러 왔느냐. 전 처음이에요. 전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자주 들어왔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럼 벌써 이제 이미 어떤 그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저는 충분히 얘기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수사력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2013년도에 이미 LA 쪽에서 한국에서 지금 너 때문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네, 좀 오래됐죠, 역사가. 그 이번 한국에 들어오시는 목적은 뭐 따로 있나요? 네, 목적은 지금 한국에서 우파 활동에 대해서 연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연합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게 취지가 좋다 그러면 같이 동력도 좀 모으고 제가 젠장 당신은 누구야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배포하는 것 이외에 인물별 종북 사진을 한 질, 그러니까 3권으로 해서 그렇게 한 200명 정도 분량을 계속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책 발행을?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어디서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전북이? 저 좌파, 예, 중북 좌파에서? 좌익 세력들이 이 김대중에 대해서 원래 2013년도까지는 한국 인물이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김대중 딱 하나 위인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실제 아빠한테 초등학생이 김대중이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이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김대중에 찬양하기 위해서 나머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오래전부터가 아니라 2013년도 정도부터. 그 이전에도 김대중 거는 많았지만 아니, 이 사람이 벌써 위인전에 올랐나요? 이 사람이 위인전에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 사람이 위인전에 올라와 있는데 네. 너무 빠르네. 이 사람 위인전 올라와 있는 게 2017년 2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책 초판이. 그때는 탄핵이 결과가 인용이냐 아니면 결과가 완전히 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미 책 내용을 다 인쇄하고 배포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탄핵이 어떻게 하면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열심히 하자. 기각을 위해서 노력하자 했지만 걔네들은 이미 인용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죠. 더군다나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손석희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한열, 박종철 그런 민주화 열사라면서 아이들한테 이 책을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의 출판사 사장이 한총련 소속으로 9년 가까이를 운동하던 그런 종북 학생권 소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출판사 쪽에 취직을 해라. 그러고 취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책들인데 사실의 기초에서 만들었으면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기술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 오직 늘 게 없으면 김영호가 세월호 단식할 때 거기 가서 같이 단식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내용을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를 내려와라, 하야시켜라, 우리에겐 문재인뿐이다 이런 것들을 탄핵 이전에 이미 실어서 인쇄 준비를 끝마쳐 놨다는데 굉장히 놀랐죠. 무엇보다도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전북 지역, 그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7억
7억에서 8억 정도를 기부, 다 기사를 영상으로 제가 다 올려놨는데 기부 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공공기사관 학교, 공공도서관 학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 배포가 끝났고요.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이런 책들과 연계해서 그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청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청년 교육이 왜 필요하냐?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당한 탄핵 사태 때문에 많이 우왕좌왕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우파의 어떤 리더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음 대권을 잡는다 해도 이 나라가 바뀌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밑에부터 청년층 30, 40대 중도까지 완전히 교육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던 교육이 아니잖아요. 전교조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지 그 결과가 오늘인데 지도자 한 명이 바뀐다고 이게 강력하게 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 역사 교과서가 정말 문제다. 그걸 시작했을 때 정말 지하에 숨어있는 종북 새끼들까지 다 나와서 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적극적으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교육을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무심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먹고 살려고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근데 그걸 물려받은 우리 세대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결과가 정치인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이 책을 사서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걔네들이 사서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르신들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하지만 청년들한테 기증하자요.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 그들이 자주 가는 도서관, 대학가 서클룸, 병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곳에 꽂아 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나 이런 책이 10권씩 좋은 걸로 꽂혀 있지만 우리 측에서 안 좋은 거라도 한두 권이 옆에 꽂혀 있어야 걔네들이 그래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 길은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우리가 살 길은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 무엇보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바뀐 청년들이 40여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네. 그 말씀하시고 있는 우파의 씨앗 심기 네. 그런 맥락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우파 씨앗 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씨앗 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특정인을 정해서 책을 건네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릴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사 한 끼를 아끼시고 커피 한 잔을 아끼셔서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저희 기증운동본부에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거기에다 보태고 남으면 책을 더 인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카페, 병원, 하다못해 만화방, 각 도서관에도 다 기증운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벌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 지금 같이 온 저를 지금 서포트하는 분도 이 책을 받고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좌경화가 돼 있었나. 시민단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그 안에 활동 내역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단체였구나. 굉장히 놀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게 우파 씨앗 심기고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분명히 씨앗을 심어야만 그 열매가 1m가 자라든 그 나무가 10m가 자라든 100m가 자라든 우리는 일단 심어야 합니다. 그게 저희의 취지예요. 대신 중도나 청년들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좌나 우나 지금 세력이 비슷하거나 우측이 훨씬 커요. 근데 매일 좌측한테 당하는데 그거 커 보이는데 이 중도가 좌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측에 환멸을 많이 느껴요. 싸우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시선이 우를 보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정말 한 줌도 안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 청년들이나 중도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우파가 정권을 잡는 날, 그 이전에라도 얘네들을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서 개선을 시키든 추방을 시키든 북으로 보내든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중도 이념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자는 원적으로 거죠.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간에서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고 가자는 그런 주장들도 간혹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첫째,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은 우파로 취급을 안 합니다. 네. 논리도 맞지가 않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몸에 맞지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더라도. 만약에 단추를 잘못 꼈으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단추를 채웠든지 간에 다시 풀러서 첫 단추를 다시 껴야 합니다. 그게 중도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철진한 거다, 이미 끝난 일이다, 식상한 일이다, 덮고 가자, 나라부터 살리자. 어떻게 살릴 겁니까? 문재인이 지금 저렇게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릴 중도는 움직일 생각조차를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우파의 가치를 중도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도들은 자긴 지지하지 않지만 하다못해 김대중, 노무현 그런 뇌물 받고 죽었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김대중도 신격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다가 영화의 몸이 되신 분을 묻고 가자 그러면 중도들이 우리 우파를 인간 취급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버림받았고 그 결과가 지방선거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걸 걔네들만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지, 뭐가 수치스럽습니까? 박 대통령이 단 한 푼이라도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일가가 노건호, 노건평, 딸까지, 권양수까지, 봉하마을 진 15억까지 박연차의 금고에, 오직하면 언론에서 박연차 금고에 빨대를 꽂았다, 노무현 일가가 라고까지 이야기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90억이 넘어요, 그 당시에. 그걸 받은 애를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무고하다는 걸 알면서 묻고 가자는 게, 그게 본인 자신도 아마 거울 보면서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급하다 해서 바늘을, 실을 묶을 때 귀를 끼지 않고 허리를 묶어 쓰는 건데 그게 바느질이 됩니까? 그러니까 매번 패하죠. 제일 큰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제 입장이 전달이 됐나요? 아니, 저는 참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저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보면 방송 제목이 종알종알이잖아요. 네. 종알종알은 무슨 뜻이에요? 종북을 알고 종북을 알리자는 겁니다. 종북을 알고, 종북을 알리자. 네. 참 잘 지으시네요. 네,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종알종알 하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지은 거고요. 중도와 청년들을 설득하려면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빨갱이야 그러면 요즘 간첩이 어딨어? 아유, 철진한 빨갱이 타령. 아직도 빨갱이, 아직도 종북 얘기를 하니 이렇게 비웃음만 사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 또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분들하고 청년들, 중도들하고는 갭이 있잖아요. 나이적인 갭도. 우파의 씨앗 심기에 청년이 하나 바뀌면 그 주위에 있는 청년도 바뀝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한 명을 바꾸면 걔 주위 바뀌고 걔 주위 바뀌고,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알종알이라고. 예, 이름 좋네요. 네. 부르기 쉽고. 네. 네. 방송을 보면 가면서 계세요. 네. 네. 흔히 이제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항상 건강하고, 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저분이 가면을 섰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왜 가면 서고 방송하십니까? 네, 이게 개인적인 핑계기는 맞습니다. 첫째는 제 정치적인 견해로 제가 어떠한 피해를 받는 건 저는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네. 다만 제 아이들이 다 커서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걔네들한테 피해를 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있는 곳이 어떤 특정 지역의 향후에도 굉장히 성격이 강한 좌파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총기 허가가 신청하면 총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는 그렇습니까? 밴쿠버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곳이나 미국, 네. 북미 어느 곳이나 전역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불 제가 맨 처음 방송할 때 그리고 중간에도 한 두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익숙해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도 자료로 많이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도 거부감이 든다고 하셔서. 근데 어떤 분들이든 나는 당신의 가면이 거부감이 들어서 안 보겠어. 방송을 안 보는 건 좋습니다. 저희는 유튜브하고 약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버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들여서 옛 속담에 급한 놈이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꼴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신 분들 와서 드시고 좀 목 좀 축이시고 힘을 내셔라 하는데 그게 가면 때문에 나는 안 보겠다? 그러면 그분은 목이 덜 마르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게 덜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유가 됐나요? 이제 학교 자녀 문제는 중요하죠.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에는 태극기 국민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현실이 돼가지고. 네, 우리 태극기 국민들 참 어떤 면에서 참 안쓰러워요. 우리 태극기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당부 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해드리고 싶은 말씀. 네, 저는 먼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분은 정말 애국자는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애국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싸우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에 나달들이, 곡식들이, 벼들이 쭉 익어갔을 때 어떤 벼는 100개의 나달이 달려있고 어떤 개는 10개의 나달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0개 가진 나달이 10개 가진 나달 보고 비웃으면서 넌 1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정한 어떤 부분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굴 부분에 집착한다, 또는 부정선거 부분, 대선은 부정이었죠 분명히, 그 부분에 집착한다, 또 5.18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세력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사이드잖아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떤 때가 됐으면 같이 모여서 여러 구호를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합쳐라, 무슨 탄핵 세력을 받아들이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지자의 부분이지 자한당이 나쁜 거지 자한당 지지자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제가 1년 반 동안 누누이 초지일관되게 이분들과 다투되 서로 의견 충돌로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문재인보다 더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우파의 분열을 바라는 저 종북 주사파애들이 정말 바라는 일이다. 요것만 염두에 두시고 저분들이 하는 걸 박수를 치지는 못할 망정 나쁘다, 우리 아니면 절대 다른 거는 안 된다, 우리만이 옳다,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실 그런 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태극기 국민의 현실이 사실상 대한애국당 쪽이 제일 크게 결집이 돼 있고, 그저께인가 JBC 정가 선생님도 이제 대한애국당을 정식으로 지지를 하셨는데, 네. 우리 바로 세움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정식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대한애국당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도 똑같이 대한애국당이 정말 정당으로서 다음번 총선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어가고 최대로 정책과 그런 걸로 승부할 수 있는 대한애국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많은 지지글 응원글도 올렸었고, 다만 이것만이 답이다 하는 거는 조금 힘든데 그건 대한애국당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세력이 이거를 하고 있다. 저는 참 유튜브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너네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죠. 김정민 씨 같은 경우에
반중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너네는 친중이다. 아니 반중 집회 하라고요. 그러나 본인이 하면 되지. 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친중으로 몰아가는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목을 하지 말자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 소총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탱크도 필요하고 게릴라도 필요하고 정규군도 필요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전쟁에서 이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분들 애국당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대선 부정에 대한 자료 저도 처음에 많이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거에 끼지 않고 언급 안 한다고 해서 너네는 우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만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또 대한애국당이 만약에 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정당으로는 애기당이에요. 네.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미숙하고 어렵지만 집회에서는 맏형이에요. 최고잖아요 지금. 아, 그럼요. 그러니까 맏형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용력을 가질 그러니까 동생들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위야 이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야 그래 우리 같이 가자라고 다독일 수 있는 그 형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애국당을 지금도 지지하고 근데 정당만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는 끝없이 박수를 보내야 해요. 그러나 잘못할 때는 채찍을 휘두르고 그걸 최소한 자기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수정해 나가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김성태 같은 경우에 걔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김성태 너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유권자 10,000명의 목소리보다 정치인, 국회의원 1명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나를 지지해줘야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건 미친 새끼죠. 왜냐면 이 10,000명의 유권자가 10,000명의 소리를 대변해달라고 지한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세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지지했던 그 자한당을 지지했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내가 뭘 하든 너네보단 내가 힘이 세니까 무조건 날 지지해라. 얘는 무슨 채찍이 아니라 퇴출을 시켜야 되는 대상이고요. 나머지 정치인들은 어떤 김진태 의원이든 조원진 대표든 잘하면 저는 박수를 치고 잘못하면 옆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대신 그 쓴소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친중이다 뭐다 아니면 뭐 김진태 의원 보고도 뭐가 어떻다 뭐 이렇게 몰아가지는 말자고요. 그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그나마 애국의 위치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더 낼 수 있고 잘 낼 수 있도록 그 유권자들이 좀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유권자들끼리 더 너무 싸워요. 예. 제가 카톡방이 한 1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다 나왔어요. 네. 거기서 싸우시는 그 지지자들끼리 싸우시는 전투력으로 문재인을 싸웠으면 일주일 이내에 내려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싸우세요. 근데 참 우파끼리는 자기들끼리 참 잘 싸우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싸움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에 무기를 주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대체 한국 진보연대가 왜 나쁜지 전대협이 왜 나쁜지 다 빨갱이야 이게 아니라 전대협의 역사가 1980년 초부터 이런 지하 세력들이 나와서 표면적으로 합법적으로 내세운 단체가 전대협이고 그 이후에 한총련이고 그 이후에 21세기 대학생연합이고 이렇게 이어오는 거지 실제 배후 세력은 지하 세력이 있고 지하 세력 그 전대협을 움직였던 반미청년회 안희정이 속했던 조혁씨가 속했던 그 반미청년회는 북한의 NRPDL 대남혁명론하고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임종석 책에다 다 썼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무기예요. 중도한테 던져주면 아직도 철진하냐 아니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막강한 직책, 조국의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알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알고 나쁜 놈이라고 욕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저희 하라는 거 지원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참을 하시고 다만 뜻이 없는 분들은 야 저거 이상한 거야 저거 뭐 소용없어 이렇게 하시지 쪽박은 깨시지 말고 소리 없이 박수만이라도 네, 정말 저런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만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럼 분열이 좀 덜 일어나지 않겠느냐. 싸울 상대가 없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터지면 네 탓이야. 네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네는 잘했어? 너네는 뭐 애국당 보고도 분열 세력이야. 자한당 보고는 너넨 탄핵 세력이야. 그러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재인 보는 것보다 집회에서 그 사람 보는 게 더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전 정말 사정하고 싶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하고 우린 틀려요. DNA 자체가 틀린데 우린 DNA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쪽으로 싸우지 마시고 화살을 얘네들 처리하는 탄핵 세력 처리하는 건 마음속에 꼭 묻어두세요. 반드시 처단해야죠. 유대인처럼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우린 용서도 하지 말자고요. 잊지도 말자고요. 다시는 그런 쓰레기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이 좀 모이자고요. 그러면 안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끼리 결집할 수 있는 그 많은 활동을 앞으로 많이 하실 텐데 네. 이 그 바로 세움이라는 단체입니까? 네. 아 그럼 그 단체는 밴드입니다, 사실은. 아 밴드로 네. 만들어진 네.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실례지만 가능하다면 그 조직 구성 그 계보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저희 조직 구성은 완전하게 아직 바로 세움 국민행동본부를 제가 발족을 하는 중이고요. 완벽한 조직이 아니라 지금 여러 변호사하고도 컨택을 해서 어느 소속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남들이 얘기하면 정치권에서는 빅텐트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특정한 리더가 그 텐트를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각 단체나 소속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큰 목표는 교육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각종 집회, 각종 시위, 게릴라성 시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자. 그분들이 언제까지 자기 돈 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일종의 회원제든 무엇이든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서 우리도 상근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좌파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념보단 우선 돈이에요. 편의점 알바 10,000원 주면 우리도 알바를 고용해서 시위를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책의 편집을 맡긴다든지 하다못해 우파의 프랭카드에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나 그림들을 디자인들을 돈 주고 시키는 거죠. 걔네들도 그걸 하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한 텐트에 들어와서 각종 사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어떤 분들이 고소를 당했는데 더 이상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좌파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법적으로 벌금이 나오고 그쪽에서 민변이 와가지고 팻마로 때려치고 있는데 여기서 방어할 방패조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한 20분 이상이 상근을 하진 않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일부 얼마, 본인이 일부 얼마, 또 변호사비 단체에서 디스카운트 얼마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우파 기업인들도 이 변호사님들 법적인 일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어서 키워야죠. 민변이 1000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20명, 200명이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음 놓고 투쟁할 수 있게 투쟁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쪽하고 네. 또 하나는 병원 쪽. 병원? 예. 왜냐하면 시위하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다리도 잘 부러지시고 팔도 잘 그걸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파 병원에 가서 우파 이용도 하고 또 그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디스카운트, 우리 쪽에서 얼마 일부, 본인 부담 얼마 일부. 그러니까 놀이판을 벌리는 거예요. 시위가 이제 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숨 건 놀이. 예, 그래서 거기서 다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도 좀 하고 무엇보다 1인 시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3시간 가지고는 그 한 장소에서는 이제 효과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으니까 사시는 곳에서 내가 시간 날 때 경찰서 앞에서 드루킹 특검 철저하게 조사해라. 각 지역 법원들 앞에서. 근데 시위를 막상 나가려고 하면 피켓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멋지게 디자인해서 프린트한 프린트물을 배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 시간 투자해서 마스크 쓰고 다 쓰고 나가셔도 침묵 시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배송하고 배포하고 사실은 이게 좌파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촛불에 이렇게 동그란 어린 소녀 뭐 이런 애들이 촛불 들고 있는 플랜카드 많이 보셨죠? 뭐 박 대통령 하야하라 뭐 똑같은 카드 섹션처럼 그 단체가 나눔문화라는 단체입니다. 그 나눔문화라는 단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원 회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조사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까지도 정부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일률적으로 수만 장 수십만 장을 찍어서 시위 현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집어가서 그걸로 같이 카드 섹션 하듯이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집에서 혼자 조그맣게 글귀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나눔 문화의 배후가 누구냐? 산호맹의 박노해, 산호맹의 백태웅, 얘네 둘이서 이사 자리를 차지하면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호맹 아시죠? 조국, 은수미 이런 애들이 속했던 그 단체들이 지금도 일부 여러분들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나라를 망가뜨려 가는데 피켓 시위를 지원해 온 게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세운 국민행동본부를 저희가 지금 결성 중에 있고 무엇보다 가장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단체를 알리는 이 책을 최소한 10만 권은 배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반미운동이 전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3년도에 김성만이라는 나중에 간첩으로 체포가 됩니다. 미국 유학 가서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뭐 북한도 갔다 오고 했던 사람이 청량리 588의 옥탑방에 올라가서 예속과 함성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고 지금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미를 해서 미군을 쫓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앞날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등사기로 등사를 해서 거의 10만 권 가까이를 각 대학의 동아리에다 뿌린 결과가 지금 반미 투쟁, 걔네들이 지금 자란 게 40대, 30대.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네. 그런 우파 청년들을 우리도 키워야죠. 좌우 균형을 정확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그렇지만 국익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던질 수 있는 우파 청년, 우파 정치인들을 우리도 키워야 되죠. 네. 그래서 교육에 집중하고 행동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게 인물별 활동. 그래서 제가 이제 우파 씨앗 심기네요. 네, 우파 씨앗 심기 내에서 들어오는 그 이번에 인물별 시리즈로 민주파리 시리즈 제1탄이 나왔는데, 예, 저는 딱 대놓고 써야죠. 뭐 고소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파리 시리즈 제1탄 북한 에이전트 임종석, 네, 1권입니다. 그 2권 처음처럼 간첩처럼 신영복, 네, 3권 인민배우 문성근. 그 3개를 제가 지금 출판하기 바로 전 단계 프린트 다 해서 링으로 꽂아놓고 제가 다음번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속해 있던 단체, 그의 이적 활동. 어떤 분들이 북한 방송을 이용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걸 쓰면 저작권료를 북한에서 낸다. 그걸 임종석이가 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북문화교류재단이라는 걸 1980년도에 임종석이 만들어서 2000년에 임종석이 남북문화교류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은 원하지도 않는데 너네 이거 저작권료 돈 줄 테니까 제발 갖다가 남한의 인민들을 해방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냐 설득한 게 임종석이고 실제로 2005년도에 걔가 이사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면서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저작권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북한 소설가, 어린이 동화 작가들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파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 말로 한국에서 그걸 출간해서 애들한테 다 뿌린 게 2005년도 이후의 일들이고 그 돈을 모아다가 김일성 대학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4년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김일성 대학은 노동당의 인재들, 수재들을 뽑는 데예요. 노동당의 수재들을 뽑는데 IT 교육을 시키고 그 대학을 현대화시켜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 결의 하나 되기 얘네들하고 안철수가 백신 넘기고
그렇게 IT를 인원들을 활성화시키는 바람에 농협이 해킹당하고 전자정부 설계도가 사라지고 그 북한의 소형의 해킹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북한 애들 해커들을 양성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받게 한 걸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라도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쟤를 광화문 앞에서 목을 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기록물로 지금 임종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한번 구글링해서 지금 쳐보세요. 대학 때 민주화 운동을 했었다. 그게 다예요. 전대협이라는 훌륭한 단체처럼 묘사를 해놓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사람이다. 좀 있으면 열사가 되는 거예요, 걔가. 그걸 눈뜨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걔네 책이 이렇게 좋은 걸로 10권씩 꽂혀 있으면 우리 책이 안 좋은 거라도 2-3권이라도 꽂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시초를 버리고 어떤 분이 저는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어나갈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이어봐서 바톤. 네, 저는 뼈대만 구성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 개인 사업도 있고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아, 그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국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 캐나다에서 네. 그 시간을 그러면 직장생활도 아니요,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네. 그 애국도 해야 되고. 하루에 뭐 3-4시간 이상을 못 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한국 사람들도 네. 지금 애국자들은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네, 지금 잠이 안 오죠. 바뀌었고, 해외 교포들은 방간하시 바뀌었고, 캐나다는 지금 여기 한국이 굉장히 덥죠. 많이 더운데요. 많이 덥죠. 지금 캐나다에는 날씨가 몇 대쯤은 어때요? 밴쿠버가 원래 이렇게 덥지 않은데 거기도 꽤 덥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한 30도도 가고. 아, 캐나다도요? 네. 아, 그러니까 한국에다 돌아가지고 적응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여기는 대신 습도가 많아서 네. 무슨 동남아 온 줄 알았어요. 처음 공항 도착했을 아, 때. 우리나라가 기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많이 힘들지만 제가 한 3주 정도 머무를 텐데 저한테는 너무 보람찬 시간이에요. 그동안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1년 반 넘게 꾸준하게 저하고 뜻을 같이 해서 동참해 주신 분들 인사도 드리고 네. 네. 이름도 어느 것도 모르지만 뭐 10만 원을 보내시든 5만 원을 보내시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책이 나왔잖아요. 네. 모자란 건 저희도 보태고 네. 여러분 오늘 책이 나가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시면 단돈 5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셔서 5천 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게 민간인들 저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취지에 동감을 하시기 때문에 동참을 하시고 그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네. 또 돈이 없으신 분들 저는 정말 환영해요. 나는 1,000원도 없고 10,000원도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시면 이게 기증이잖아요. 다 후원금 자체가 일불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책 나오는 데 쓰여요.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는 적어도 내가 돈은 없지만 발품을 팔아서 내 동네 미장원에 내 동네 카페에 청년들 잘 가는 만화방에 내가 꽂아놓겠다. 10권이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린다니까요. 네. 그리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데 내 아이디어 이번에 했는데 여기다 이번에 꽂아놨다. 그것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10만 권을 저희가 배포하면 나라가 1도씩 쓰는 게 아니라 1도 썼다 2도 5도 빨리 씁니다. 이 지식이 활자라는 건 무시 못하거든요. TV로 세뇌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경제라든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계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야 뭐 귀신도 아니고. 네, 저는 나름대로 저는 종북군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7년, 2012년부터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근데 제가 주제넘게 경제가 어떻게 할 거다, 뭐가 어떻게 할 거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북폭을 하고 김정은 참수작전에서 목을 치면 좋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목을 친다 그러면 남한 내 혼란이 더 올 거예요. 아, 그런가요? 후방 교란 작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도 목을 친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정말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 문맹률이 80%,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우방국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경제 대국 12위예요. 2위가 또 내려갔어요?
원래 10위였는데. 보통 OECD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어쨌든 전 그 등수를 올리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충분히 금전적으로 국방력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우판에서 싸우지 마시고 그걸 중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반역짓을 처단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북폭 없이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고 가는 건 기본적으로 틀린 거고 첫째는 그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중도나 좌파들을 그 흡수하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정말로 긴 시간 말씀. 너무 말 많이 했죠?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그 말씀 참 고맙고요. 네. 그래도 아직 변할 말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으면 네.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내일 연단에 씁니다. 애국당 연단에도 쓰고 또 대한문 연단에도 쓰고. 근데 제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만큼 갈급합니다. 목이 말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트루먼에 의해서 목이 잘렸죠. 그분은 북진을 원했으니까 공산주의를 인류의 적으로 보고 섬멸해야 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트루먼에 의해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죽기 전까지 같이 인터뷰하고 취재했던 기자가 메가더 장군 죽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세계 어느 나라 전쟁 곳곳을 다 다녀봤어도 한국민처럼 공산주의와 자기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나라가 없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다른 길을 택했다. 이렇게.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몇 시간을 걸쳐서 뭐 며칠을 걸쳐서도 되겠지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파가 이렇게 된 건 사실은 저와 당신, 저와 여러분들 그 때문이에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지 못해서. 우리 세대는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네, 예. 우리가 하지 못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예.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예.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마시고 네, 서로 감사합니다. 예. 협력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줍시다. 오늘 먼 길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네. 제일 먼저 저랑 인터뷰해서 아이, 별 말씀을요. 감사하고요. 예, 이 저의 마음의 선물을 좀 네. 좋게 받아주시면 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날이 번창하고 애국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바로 새로운 방송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